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오늘은 시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니, 기릿, 너 바이오 안 한다며? 네, 맞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를 다루면서 봤더니 시즌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사 목표가는 지금보다 3배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께 이 시각을 전달해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 아시죠? 공부는 공부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 저 기릿과 함께 재미있고 심플하게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 공부할 기업은 시젠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가장 핫했던 주식 중에 하나죠. 저점부터 거의 6개월 만에 10배가 오른 전설의 주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젠 최근에는 흐름이 좋지 않은데요. 자, 일단 바로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변동이 심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단순 정보 전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만으로 투자를 진행한다면 성투하기 힘들다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100% 믿고 따를 정보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기릿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블로그, 뉴스 등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시고 스스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즌 주주분들 최근 상황이 힘드시겠지만 시즌을 포함해서 다른 투자에서 성투해서 다 복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현재 흐름 최악이죠, 최악. 그나마 17만원 라인에서 한 3-4개월 버티나 했는데 그것을 4일 만에 엄청나게 떨어뜨려서 지금 현재 가격은 불과 12만 5천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폭락이라고 봐도 무관하겠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거래 라인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날 어제죠. 거래량 또 터지고 긴 장대 음봉이 나온 이날 많은 사람들이 시젠이 이 정도면 많이 내리지 않았나 라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죠? 본전 생각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 올라가기에는 힘든 상황이 당분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신 분들의 물량이 악성 매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을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 현재 시젠이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 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시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배가 오른 주식 그리고 거기서부터 3분의 1 정도가 빠졌다. 말 그대로 크게 올랐으니까 크게 떨어지는 것도 충분히 감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월봉을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투자 의견 목표 주가가 27만원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가 더 넘는 가격이죠. 그리고 이 목표 주가는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높은 가격도 분명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전에도 시젠 한번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아마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시젠 영상을 시청하셨던 분도 지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른쪽에 펄을 봤더니 예상 펄가 5.56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5.56배? 바이오 관련 기업이 어떻게 퍼가 5가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말 심플하게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웃었던 목표가 예전에 있던 거는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3개 정도가 있었는데 37만원, 31만 5천원, 31만 5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일단 시젠이란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3월 전 세계를 코로나가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게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참고로 이 두 사람의 거리는 2m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거든요. 자, 그런데 코로나가 이제 감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진단 키트라는 게 수요가 폭증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중국과 아시아 이쪽에서 얼추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불과 한두 달이 걸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시달리니까 아까 보셨던 코로나 진단 키트는 수요가 폭발하다 못해 이제 넘쳤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는 이겁니다. 2020년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1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회사 매출이 얼마였는데 불과 1,000억 원 밖에 되지 않았죠. 1년 만에 10배가. 보통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주가가 10배 뛰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까지 10배가 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00억에서 1조로 1조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다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못 따라왔나? 그것도 아닙니다. 당기순이익은 무려 5천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62% 그리고 무려 ROE가 125라고 하고 있습니다.
ROE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할 때 많이 쓰이는데 보통 15%만 넣으면 좋은 회사다 라고 말을 하는데 125, 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쓸어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즌의 사업보고서를 보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100세 시대 및 초고령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각국 정부에서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2013년 고령화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스마트 에이징을 선도할 10대 미래 유망 기술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경줄기세포 치료 기술, 나노바이오 의료 센서, 분자 영상 질병 진단 기술, 이렇게 세 개는 질병 진단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된 10대 기술 중 3개가 진단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 진단에 관련된 기업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다라고도 한번 비춰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성장성을 보니까 체외 진단과 분자 진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연평균 5%, 그 다음에 분자 진단은 거의 7%에 가깝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2010년부터 이전의 바이오 열풍과는 차원이 다른 바이오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이오 중에서도 고속 성장 산업으로 진단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높은 영업이익률과 성장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질적으로 향상된 삶의 추구에 따른 진단의 수요 증가를 꼽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삼성, SK케미칼 등 대기업들은 헬스케어, 바이오 사업으로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진단 사업 중에서 분자 진단 산업은 13%의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이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산업입니다. 따라서 다국적 대기업 및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이 분자 진단 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진단사업이라는 건 절대 사장사업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사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군요. 자, 그래서 주요 제품을 봤더니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놓은 게 있나 하고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당사의 주요 제품은 전 세계 분자 진단 시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염성 검사 제품 중에서도 당사의 주요 제품으로는 호흡기 질환, 지금 현재 코로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폐렴, 계절성 독감, 신종플루, 그 다음 플러스 성감염증 검사 제품, 임질, 매도, 클라미디아, 헤르페스, 진균 등 28종이 검사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자궁경부암 원인 바이러스 28종 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군요. 자, 지금까지 정말 심플하게 본 결과는 이겁니다. 폭발적인 매출 증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주가가 10배가 뛰는 기업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이 10배 뛰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 1년 만에요. 그리고 이 산업이 잠시 반짝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산업이라는 것도 살짝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종식까지는 아직 먼 미래입니다. 일부 선진국들만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지만 그게 과연 신흥국까지는 언제 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나라한테는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코로나 종식까지는 충분히 먼 미래가 남았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회사였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젠 매출 1조에도 부진한 주가, 회계 기준 위반 제재에도 버틴 시젠, 어닝 쇼크의 3거래일 연속 급감, 아까 보셨습니다. 엄청나게 17만원에서 한 12만원까지 오는데 3, 4일밖에 걸리지 않았죠. 그리고 영업이 5000% 뛴 시젠, 주가 24% 빠진 이유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기관 매도량은 크지 않지만 외국인이 정말 중점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가 일단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났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코로나 확진자 급감,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 급감,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시젠이라는 기업은 코로나 때문에 올라온 기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자가 줄어든다라는 이런 뉴스에 충분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시젠 너 알겠어. 코로나로 성장하는 거 알겠어. 그리고 코로나로 성장을 한 거도 알겠고, 그런데 코로나 끝나면 뭐 할 거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줄어들고 있으면 너희 다시 매출액 1000억원짜리 회사로 돌아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젠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대인가 한번 보시면은 현재 매출액은 1조 1252억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700억, 그 다음에 순이익은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불과 3조 4천억 그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러니까 퍼가 7이 되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 코로나 끝나면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주가가 적정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생각해봐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코로나 끝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돈 버는 것도 팩트고
야, 그런데 이거 퍼가 이게 한 자릿수인 게 좀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리포트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포트 시젠 꾸준히 새로운 유형의 진단키트 개발로 성장세 유지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리포트가 나왔을 때는 이 시젠의 가격이 안타깝게도 1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31만 5천원. 그런데 지금 시젠의 주가는 12만원대인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젠의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컨센서스의 한 20% 정도를 하회하는 어닝 쇼크를 시현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따져보니까 경상 연구 개발비가 기존 분기별 평균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연구해야죠, 당연히. 그 다음 두 번째, 인건비 또한 4분기 특성상 인센티브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시젠 실적이 1년 만에 10배가 성장했죠. 그러면 인센티브도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3000%나 증가한 영업이익으로 인해 인센티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약 370%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플하게 설명드리면 시젠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인센티브로 많이 나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분기 원달러 환율이 약 6% 하락하면서 환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외환거래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닝쇼크가 나오긴 나왔지만 그러한 이유들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3차 대유행은 종식되기 시작, 이 부분 또 인지를 하고 계시군요. 미국 기준으로 10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제 서서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시즌의 매출액은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로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작년 1분기부터 코로나가 바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1분기가 거의 끝날 때쯤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저효과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 분기, 그러니까 2020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QOQ로 약 15% 감소할 전망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진단키트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위에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그 이유가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키트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적혀 있는데, 국내 감염병 전문가들도 4차 유행은 결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그 다음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화이자사의 백신의 경우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는 예방 효과가 3분의 2 정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이제 해치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또 진단키트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진단키트에도 분명히 기술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충분히 진단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남아공 변이, 영국 변이에는 이 진단키트가 안 된다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 환자는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단키트에서 안 나오니까 그냥 이 사람은 감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제는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한 번의 검사로 모든 신종 변이 4가지 바이러스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도 개발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2시간 이내에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라고 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래서 예상 컨센서스를 보니까 이 실적대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출액이 올해는 느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분기부터 코로나가 완벽하게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기 실적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는 있겠으나 하지만 1년 단위로 보면 2021년은 최고치를 찍을 거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당연히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때 가면 갈수록 이 실적은 계속 바뀌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연 5천억씩 3년이 찍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대충 따져봐도 1조 5천억이 넘는 돈이죠.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조금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매출 기종을 보면은 일단 호흡기가 거의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소리죠?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게 팩트. 뭐 당연하죠. 그것 때문에 성장한 게 당연히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유럽이 68%로 거의 대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는 5%밖에 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몇몇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증식이 되어야 시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는 영향이 거의 없다. 단순히 하루 정도 반짝일 수는 있겠으나 그거는 사실 매출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오케이, 돈을 잘 버는 거 알겠어.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바로 종식되지 않을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뭐 변이 바이러스 오케이 다 알겠어. 그런데 어쨌든 풍선은 쪼그라들고 있잖아. 그리고 극단적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끝나면은 호흡기 매출이 크게 줄어들지 않겠어? 그럼 너희 회사 뭐 먹고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줄어드는 게 팩트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의 시각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주가는 실적을 선행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2021년이 최대치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는 어떻죠? 바닥이죠, 바닥.
그리고 지금 실적이 가장 좋은 12월이랑 1월 이쯤이죠. 이쯤에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가가 바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모두의 기대감이 하늘 높이 있을 때 그때가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자, 그러면 이 시즌이 끝났냐? 그건 아닙니다. 자,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시즌 박성우 M&A 총괄 부사장 영입, 성장 동력 확보 박차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뉴스가 시즌의 미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알고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보시면은 시즌은 기존 사업의 확장 및 신사업 진출로 인해 인수합병 M&A 총괄 임원으로 박성우 부사장을 영입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누군가를 영입했는데 왜 했다고요? M&A 때문에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엄청나게 많은 경력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또 한 번 더 못을 박았죠. 박성우 부사장 영입을 통해 분자 진단이라는 기존 분야 강화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M&A를 하겠다라는 소리죠. 언제가 될진 모르겠으나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IR 담당자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즌의 차트 아까 보셨죠? 그래서 IR 담당자분은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볼 수는 없었지만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전화해서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정된 바가 있냐? 그리고 플러스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게 있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당연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신규 사업이라는 게 바이오에 관련되어 있냐?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CJ는 지난해 매출액 1조 넘게, 그 다음에 영업이익 6천억 넘게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시죠? 기록한 2,900억의 2배 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5천억 이상인 제약바이오 기업은 시즌과 함께 셀트리온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정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과 시젠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배를 더 벌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죠? 50조입니다. 50조. 그런데 지금 시제는 3조 5천억인가요? 아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기대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제는 기대값이 낮기 때문에 퍼가 7, 6 이거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하셨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방이 열려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퍼가 여기 보시면 14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하느냐? 항상 의문이던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너희 뭐 할 건데 다시 원래 1,000억 원짜리 회사로 돌아갈 거야? 라는 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M&A라는 답이 나왔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M&A에서 만약 좋은 바이오 산업을 시너지를 위해서 시작한다면 지금보다 매출이 반토막이 나도 주가는 더 상승했을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퍼가 다들 엄청난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 기대감 때문에 계속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어떤 M&A일지 우린 지금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가 아닐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라고 했는데 갑자기 물류에 관련된 걸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조금 황당하겠죠. 야, 이게 시너지 맞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갑자기 여행사를 차리면 어떡할 겁니까? 물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M&A를 준비하고 있다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미리 예측 혹은 지금 난항 중이라는 정보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그런 정보는 당연히 위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미리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저 기릿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 어닝 쇼크 뭐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빠질 거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는데요. 단순 어닝 쇼크 때문에 이만큼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걸 보면은 이 M&A 때문에 계속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은 무책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즌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2만원까지 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번 오른쪽으로 기다가 떨어지고 또 한 번 오른쪽으로 기다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또 오른쪽으로 기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는 아마 이쯤에서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오른쪽으로 기었던 12만원에서 11만원 그 정도 라인이 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검은 선 라인 11만 5천원 이 정도는 이제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죠?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셨을 때 갑자기 이 시즌의 주가가 20만원, 30만원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엄청난 악성 매물이 쌓여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 다 물려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시즌을 들고 계신 주주분들 중에서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때 사신 분들은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거의 다 이때 사신 분들입니다. 이때 사신 분들은 다 이때 팔았죠.
그리고 지금 시즌의 주주분들은 거의 다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죠? 본전입니다. 본전. 그래서 본전이 되면은 그 물량이 다 쏟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뉴스가 아니면은 그거를 다 깨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GN 앞으로 3년간 1조 5천억의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돈을 어디다 쓸 건지가 관건이고, 그거는 이제 M&A 뉴스를 기대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물린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그분들은 본전 심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뚫어내고 다시 20만원 라인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M&A 뉴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회사에서 군불은 떼고 있군요. 그리고 그 뉴스 말고 앞으로 뭐 4차 코로나 확산이 와도 저는 상황을 뒤집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만원, 12만원대에는 퍼가 불과 6.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년간은 지금과 비슷하게 벌긴 버는 회사죠. 비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절대 기대감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한번 별점을 내려보세요. 자, 첫 번째 뭐죠?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가 있는가. 이벤트는 이 M&A 뉴스, 그 다음에 4차 코로나 확산, 이 정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거 플러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충분히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마진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차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재무 상황을 보시고 안전마진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기린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기릿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시즌 주주분들, 이 종목 시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도 성투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